자, 이번에는 상속설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설계 마찬가지로 핵심 문제풀이 쪽 한 4차시 정도 안쪽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 모의고사, 여기 한 번에 풀어보는 모의고사 있잖아요. 예, 그거 한 차시 정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상속설계 제 챕터 1번의 1번 문제서부터 한번 볼게요. 상속설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피상속인의 상속 계획이 명확하고 예측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쵸? 그러니까 상속설계는 피상속인이 상속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상속인한테 재산을 넘겨주기 위해서 어떻게 계획할 거냐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피상속인의 마지막 생까지를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사회적 측면에서는 기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고 고용을 유지시켜줄 수 있다. 최근에는 상속세 부담이 점점 커지는 추세, 여기까지는 맞죠. 사인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절세하려는 니즈도 강해지고 있다. 사인증여를 통해서는 상속세를 줄일 방법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사전증여를 통해서 하든가 10년 단위 동일인증여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부분들이지, 아니면은 뭐 가업상속이라든가 뭐 이런 형태로, 아니면 가업증여 또는 뭐 여러 가지 공제 혜택들이 있죠.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틀린 건 3번. 자, 2번 문항. 상속세에 대한, 상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실혼 배우자는 민법에 따른 상속을 받을 수 없다. 맞죠? 사실혼 배우자는 민법에 따른 상속을 받을 수는 없는데 대신에 다른 법에서 가능한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법이나 이런 데서는 유족연금에 대한 수령권은 가지고 가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그 특정한 요건에서는 그 임차인의 권리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민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다. 맞는 얘기죠.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권리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그래서 포괄승계. 맞죠. 그래서 상속은 포괄적 승계다. 즉 어떤 건 상속받고 어떤 건 상속받지 않는다거나 선택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맞는 얘기고요. 세 번째, 상속권이란 상속 개시 전에는 상속인이 가지는 기대권이죠. 일정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박탈하지 않는다. 즉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면 박탈하지 않는다. 일정한 범위의 혈족의 범위와 순위는 상속 및 증여세법에 따라서 정한다. 상속 및 증여세법이 아니고 어디서 정해? 민법에서 정하고 있죠. 그래서 답은 4번. 3번 문항 한번 볼까요? 다음 중에서 민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유류분. 자, 유류분권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그 헌법재판소 헌자 쪽에서 위헌 판결이 난 부분도 하나 있죠. 형제자매와 관련 부분도 있긴 한데, 아직 우리 교재는 이제 그 헌법재판소 판례이 나기 전, 근데 교재가 발간된 거고, 최근에 이제 판례가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감안하셔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교재대로 하시면 돼요, 공부는. 그렇긴 하지만, 유류분권과 관련해서는 공동상속인과 관련되는 부분. 그래서 이건 민법에서 정하고 있죠. 특별수익인 추정상속재산. 자, 추정상속재산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상속세 계산할 때 본래 상속재산, 간주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 그러니까 상속세 계산할 때 나오는 이야기죠. 요거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얘기는 아니다. 특별수익과 관련되는 얘기는 이제 상속의 성급분, 우류에서 우리가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때 사용하는 부분들이지, 또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되는 부분. 그래서 특별수익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민법에서는 상속재산의 분할과 관련되는 이야기고, 그 다음 추정상속재산은 세법에서 세금 계산하기 위한 실질과세 원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를 좀 섞어놓은 건데 틀린 얘기죠, 어쨌든. 자, 유언의 방식은 정해놓고 있어요. 유언은 5가지 방식에 의해서 할 수가 있죠. 유언의 방식, 그 다음에 대습상속의 대상. 대습상속은 선사망, 상속결격, 동시사망 주정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답은 2번. 제가 문구 하나하나, 해당되는 조문 하나하나에, 해당되는 보기 하나하나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 저 얘기를 다 섞어서 하는 얘기는 제가 그걸 다 섞어서 얘기하지 못해요. 안 그러면 유언의 방식만 하더라도 이거 갖고 우리가
몇 시간에 걸쳐서 수업을 듣는 부분인데 유언의 방식과 관련되는 부분은 다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그럼 제가 툭툭툭툭 던지는 얘기들은 최소한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도 공부하실 때 이 한 줄을 생각하실 때 파생돼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고민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상속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 문항. 재산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재단 범위의 설립도 포함이 된다. 그렇죠. 우리가 유언. 상속과 관련해서 유언으로 할 수 있는 행위에 보면 재단 법인의 설립을 위한 절차를 취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대상은 주로 재산을 물려줄 고객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렇죠? 상속 설계 자체는 고객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사회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상속이다라고 하게 되면 만약에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돌아가실 때가 돼서 상속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각각의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많겠죠. 종업원부터 시작을 해서 뭐 정부도 개입이 되겠죠. 조세와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대출과 관련되는 금융기관도 개입이 될 거고 당연히 상속인도 개입이 될 거고 그렇죠. 여러 가지 상속인, 채권자, 채무자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국한되지는 않죠. 재무설계사는 잘못된 상속설계를 제한하고 자문한 경우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수도 당연히 있겠죠. 칠판이 갑자기 떨어졌어요. 그렇죠? 칠판에 지우개가 툭 떨어졌네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3번까지 맞는 얘기고요. 4번 단순 업무인 유언장의 작성이나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한 법률적 조언은 재무설계사의 업무 영역에 해당이 된다?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상속설계에서 유언장 작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복잡한 어떤 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누구하고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변호사 쪽하고 그러니까 전문가하고 해야 되는 영역이지 재무설계사의 영역은 아니다. 자, 두 번째 챕터 2 상속의 법률 관계. 다음에 설명하는 것이 무엇이냐? 수재나 화재,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이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 실종 선고, 인정 사망, 그 다음 부재자 사망, 그리고 동시 사망. 자,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사망이다라고 했을 때 생각해 볼 것들이 있죠. 사망은 실종 선고에 의한 사망. 그러면 실종 선고에 의한 사망은 또 사망으로 보는 시각을 민법에서는 법과 세법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죠. 민법에서는 실종 선고 만료일, 보통 실종은 5년, 그 다음 특별 실종은 1년. 세법에서는 실종 선고일을 기준으로 해서 사망일을 정하죠. 그래서 각각의 기준점이 틀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당연히 자연사망. 자, 자연사망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돌아가신 분, 그러니까 심장이 영구히 정지될 때가 가장 유력한 사망설이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예, 그렇죠. 인정사망. 누가 인정을 했다? 관공서에서 인정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돌아가신 분이 이렇게 돌아가신 분의 흔적이 사체나 이런 부분이 발견이 되지 않았어도 그분은 돌아가신 게 맞겠구나라고 누가 인정을 했을 때 관공서에서 인정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사망 선고를 내리게 되면 그렇게 되면 뭐가 된다? 예, 사망하시게 된다. 여기서는 그 인정사망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 다음 가로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맞는 걸 골라라. 첫 번째, 보통 실종의 실종 기간은 부재자가 마지막으로 발견된 때, 최종 소식을 된 때로부터 몇 년? 5년. 특별 실종의 실종 기간은 부재자가 전쟁, 침몰한, 선박, 추락한 항공기,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하고 그 위난이 종료된 때로부터 몇 년? 1년.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 자, 3번 문항 한번 볼까요? 다음 상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걸 골라라.
자, 태아의 경우 사망에 관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요거는 좀 특별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원래 상속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사람만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태어나 있는 사람, 권리 능력과 행위 능력이 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태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이미 출생한 것을 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태아는 아직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정확하게. 사람 인자를 붙일 수 있는 사람은 아니죠. 태아가 사람이냐 아니냐, 뭐 태어났을 때 그 어디까지가 사람이냐 이런 걸로 볼 때는 되게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뭐 머리까지 나왔을 때 아니면 몸이 다 나와야지 되는 거고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다뤄지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뭐 거기까지는 다루고 있지 않으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태아는 상속권이 있다. 다만 있어도 그 아이가 뭘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속권이 있는데 어떻게 됐을 때 출생을 하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상속권을 갖는 거죠. 다만 권리는 부여하는 거고 그 권리 행사는 자 권리 능력이 있는 자연인만이 상속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연인만 상속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는 안 된다. 예. 법인은 상속인이 될 수 없다. 다만 법인은 유증은 받을 수가 있겠죠. 유언에 의한 증여를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상속재산의 처분에 수반되는 조세의 부담은 상속에 따른 비용에 해당한다. 아니죠. 상속재산 처분에 수반되는 조세 비용은 상속인들이 책임져야지 상속재산에서 해결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감 항목이 들어가지 않아요. 틀린 건 3번. 실종자의 생존이 확인되더라도 확인됨과 동시에 권리를 회복할 수 없다. 그렇죠? 자, 사람이 실종이 됐다. 실종 선고가 내려졌어요. 그러면 간주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간주. 간주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반증이 발견이 되더라도 바로 원복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죠. 바로 회복이 되지는 않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거에 대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실종 선고에 따른 부분이 법원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쳤을 때만 회복이 될 수 있다. 간단히 얘기해서 사람이 돌아가신 줄 알고 실종 선고 내렸는데 살아 돌아오셨어요. 그러면 바로 회복되는 게 아니고 법원 가서 절차 밟으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4번 문항. 다음에 설명하는 내용을 읽고 C의 상속인에 대한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을 고르시오. 자, 부산에서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A와 A와 전업주부인 그 배우자 B는 대구에 홀로 사는 B의 모 C를 찾아가 여기 이제 모친이 있었나 보네요. C를 찾아가 주택에서 함께 잠을 자던 중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인해서 잠자던 A, B, C가 전부 사망했다. 요렇게 사망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동시 사망으로 선후가 가려지지 않았을 때는 동시 사망으로 추정이 된다. 조사 결과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됐다. C의 자녀로는 C의 자녀로는 B와 또 누가 있어요? Y가 있고 그 다음 A, B의 자녀로는 D와 E가 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상속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여기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동시사망 추정이기 때문에 여기의 재산을 여기와 여기가 상속받을 권리가 있죠. 이렇게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비율은 틀리지만 여기는 2분의 1을 받아갈 거고 여기는 받아간 2분의 1이 다시 2분의 1씩 나눠져야 되니까 이렇게 갈라지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렇죠? 0.5씩 갈라져야 되겠죠? 상속인은 Y와 D와 E 세 명이 되겠죠. 거기 보시면 상속인의 선순위자인 C의 자녀와
Y가 C의 재산에 모두 상속한다. 가장 상속의 선순위자인 요 사람이 모두 상속한다. 이건 틀린 얘기죠.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거니까 Y는 C가 남긴 상속재산의 2분의 1을 상속받는다. 맞는 얘기고요. C의 상속재산에 대해서 Y와 그 다음에 대습상속인인 D와 E가 상속인이다. 맞는 얘기죠. 대습상속이 발생할 경우 그 원인은 동치사망의 추정이다. 그렇죠. 동치사망의 추정에 의해서 대습상속이 발생했으니까 다 맞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가 뒤에 가서 또 하겠지만 대습상속은 뭐에 의해서 선사망, 상속, 결격, 그 다음에 동치사망, 추정에 의해서 한다. 요거는 법에서 정한 거고 요건 판례에 의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 요렇게 나오는 부분은 금액 계산을 하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건 간단하죠. 그렇죠? 반반 쪼개고 반반 쪼개면 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배우자가 살아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0.6 대 0.4로 갖고 가는 거고. 그렇죠? 자, 5번 문항. 다음의 상속 결격 사유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상속 결격 사유. 상속 결격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고의. 그쵸? 예, 그 다음에 뭐 사기 뭐 이런 부분이죠. 자, 고의로 상속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한 경우. 자, 우리가 살해를 하거나 살인, 미수와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고의에 의한 상해, 치사와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좀 다른 해석을 내리죠. 이쪽에는 누구까지 포함? 동순위 포함. 여기는 동순위를 포함하지 않죠. 그러니까 1번은 맞는 얘기고 2번 직계 존속에게 상해를 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데 뭐가 있었다?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 상해에 의해서 사망한 거니까 상해치사지만 상해치사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은 뭐만 인정해요? 고의. 그렇죠? 그래서 고의냐 중대한 과실이냐 과실이냐 이런 부분 잘 구분하시라 했어요. 오로지 고의.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요거는 쉬운데 여러분들이 배우는 과목 안에 보면 7가지 과목 안에 보면 그 안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또는 뭐 그냥 과실 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어느 게 죄가 되느냐 어느 게 안 되느냐 어느 게 받느냐 못 받느냐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이건 쉬운 문제죠. 그렇죠?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유언을 처리를 방해하거나 아니면 그 유언장 은닉한 경우도 당연히 상속 결격 사유입니다. 그렇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 중 상속인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묶은 것, 상속인으로 해당하는 자 모두 묶은 것. 상속인에는 안 들어가는 게 인척은 일단 안 들어가요. 그래서 계모자 관계나 또는 계부자 관계나 예를 들어서 뭐 정모서자 관계나 이런 부분들은 다 안 들어간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기본. 그러면 딱 나올 때, 그러니까 계모자는 아시죠? 뭐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뭐 재혼하셨을 때 그 상대방, 그분, 예, 그분하고 나하고는 일단은 인척관계지 뭐 협족관계가 아니고 법정협족관계도 아니에요. 그래서 뭐를 해야 돼? 예, 양자 관계를 맺지 않는 한 그냥 남이에요. 그냥 내가 보는 관점에서 그냥 동거인의 개념 정도가 되는 거죠. 보게 되면 인척관계니까. 근데 이제 그 양자 관계를 맺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이제 상속이 되는, 예, 상속관계는 좀. 정보소전은 홍길동과 그 아버님의 본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예, 이런 관계. 자, 그러면 쭉 보게 되면 정모 빠지고 서자 빠지고 사실혼 배우자는 당연히 빠지죠. 그럼 1, 2, 3번 그렇고
동복 이성이나 이성 동복 상관없이 다 상속이 가능합니다. 예, 그렇게 따지게 되면 답은 4번. 이성 동복 같은 경우나 동복 이성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이죠. 이 아이와 이 아이는 만약에 이게 부친이면 같은 성이죠. 배는 따로 났고, 그렇죠? 동성 이복 관계고, 만약 어머니면 이게 만약에 모친이면 성은 다를 거고 이성이고 동복이잖아, 같고. 그러니까 여기 요거는 어떻게? 이분하고 피는 섞였으니 여기 관계에서도 상속이 발생할 수도 있고 여기 관계에서는 피가 섞였으니까 당연히 상속이 가능하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상속을 받을 수 있다. 7번 문항. 다음에 설명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포괄적 수증자는 그 수증분의 비율에 따라서 상속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고 법정 상속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속 채무를 면한다. 우리가 포괄 유증과 특정 유증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포괄 유증은 비율로 상속하는 거죠. 그렇죠? 내 재산의 절반을 너한테 주겠다. 그러든가 내 재산의 30% 주겠다. 이 안에는 적극 재산과 소극 재산도 동일한 비율로 갈라서 갖고 가는 거니까 당연히 상속인은 이거는 상속인이 아닐 수 있는 거니까 그만큼 채무를 면하죠. 특정 유증은 채권적 관계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1번은 맞는 거고. 2번. 입양 후 양친이 이혼한 경우 양부와 양자 또는 양모와 양자 사이에 법정 혈족 관계가 취소가 된다? 아니에요. 이분이 입양이에요. 입양은 동시에 입양을 했겠죠. 이렇게. 그렇게 했다. 이분이 갈라줘도 이 관계는 그대로 유지가 돼요. 파양을 하지 않는 한. 이거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예. 파양을 하지 않는 한 두 분이 이혼했다 그래서 그 관계가 깨지진 않는다. 그러니까 답은 2번. 친양자의 경우 입양 시 양부의 성과본이 변경이 되죠. 양부의 성과본으로 변경되고 친부모와의 법적인 관계가 모두 종료된다. 그렇죠? 친양자 관계는 완전히 끊어지는 거고. 직계존속의 경우 대수상속이 인정되지 않지만 유리분권은 인정이 된다. 우리가 대습상속 이다라고 얘기하면, 대습상속이라고 얘기하면,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사람,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 자매가 선사망, 상속, 결격, 동치사망 추정에 의해서 일 경우, 그쵸? 예. 그들의 배우자, 직계 비속은 뭐 할 수 있다? 대습한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예, 요 부분이니까. 여기에 어디에도 뭐가 없어요? 직계 존속이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직계 존속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맞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답은 2번. 뭐 답은 일찌감치 내놓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본 거예요. 왜냐면 문제가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8번 문항. 다음에 물음에 답하시오. 서울시 광진구에 거주하고 있는 회사원 A는 자녀 갑과 을이 있고
자녀 가분 결혼해서 배우자 정과 정이 있다. A는 갑과 함께 여행을 가던 중 항공기상으로 동시에 사망했다. 이렇게 A의 형제자매로는 무가 있다. 자, 이렇게 되면 상속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동시사망이니까 대습이 발생을 하죠? 예, 그래서 여기는 상관이 없게 되는 거고, 무는 상관이 없어요. 그쵸? 여기. 그럼 여기가 이 상속재산의 2분의 1. 여기가 2분의 1을 갖고 가는데, 이 2분의 1이 여기가 0.6, 여기가 0.4로 갖고 가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 비율을 따져보면, 여기 10으로 따지면 10분지 5, 10분지 여기가 3, 10분의 2에 해당하는 부분을 상속한다. 맞죠? 예, 네, 이렇게 되는 거. 앞쪽에서 다뤘었던 문제하고 거의 같은 유형의 문제예요. 내용 자체는. 근데 이제 표현 방식들이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다르게 나올 수도 있고 사람 이름 갖고 얘는 어쩐데 뭐 성격이 어떻고 뭐 이러다가 갑자기 나올 수도 있고 뭐 어디 여행이 뭐 어디로 여행 갔는데 막 이러면서 나올 수도 있고 뭐 무슨 얘기가 나오든지 어쨌든 동시사망, 대습받는 자, 배우자면 자녀면 또는 아까 문제는 자녀였잖아요. 그거에 따라 상속 비율은 달라진다라는 거. 그런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뭐는 포함이 안 된다? 직계, 존속은 대습 대상이 아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어요. A가 있고, 그래서 뭐, B가 있고, C가 있고, A와 B가 있고, 요거는 말이 안 된다. 요거까지 하면 한참 가야 되니까 통과. 뒤에서 문제 어차피 제가 내놨으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보죠. 제가 뭘 하나 더 설명드리려고 그러다가 오히려 여러분들 머리가 복잡해질 것 같아요. 자, 9번 문항. 공동상속재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동상속재산. 자, 상속재산 자체는 공유관계죠. 그쵸? 예, 상속재산은 공유관계입니다. 우리가 여러 명이 재산을 갖다가 관리할 때 또는 처분하거나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할 때 혼자만 있을 때 아닐 때는 합의라는 게 있고요. 총유라는 게 있고 공유라는 게 있어요. 각각의 다 달라요, 내용이. 근데 우리 상속과 관련해서는 이 아이들은 필요가 없고 공유에 해당하는 부분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공유다. 상속재산은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습니다. 보존행위는. 그래서 보존행위 각자가 가능하다. 오케이, 맞아요. 관리행위는 이걸 관리하는 행위. 요것도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게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여기서는 일단 답이 아닌데 이런 형태로 나올 수 있어요. 상속인의 과반수에 의해서 뭐 정한다라고 할 수도 있고 상속분의 과반수에서 정한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문제가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얘는 틀린 거예요. 상속인이 아니고 상속분의 과반수. 상속분이 더 많은 사람이 더 파워풀한 겁니다. 근데 여기는 상속분이라고 제대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요렇게 나왔을 땐 요거 함정에 빠지기 딱 좋다라는 거죠.
개개의 상속재산에 대한 각각의 상속분은 공동상속인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다. 자기 거. 본인의 상속분은 뭐 본인이 알아서 처분하면 되는 거죠. 본인의 상속분. 남의 것만 안 건드리면 돼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재산은 분할이 완료될 때까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해서 합의한다? 합의가 아니고 공유. 그래서 틀린 건 4번. 그리고 상속인 전원의 동의에 의해서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죠. 내 지분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 재산 자체를 처분할 때 상속인 전원의 동의. 다음 중에서 상속재산에 속하는 것은 상속재산에 속하는 것. 무채재산권은 상속재산에 속하죠. 그렇죠? 그래서 무채재산권은 상속재산에 포함이 된다. 1번 맞고요. 상속인이 수익자인 생명보험 청구권. 그래서 보험금. 그래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모두 비상속인이면 요거는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죠. 요거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지금은 아닌 상속인이었잖아요. 요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쵸? 요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게 아니다. 다만 요게 이제 세법으로 가게 되면 뭐로 들어가요? 간주, 상속재산. 실질과세 원칙에 의해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뭐 하는다? 간주한다라는 거죠. 그래, 원래 상속재산은 아니야. 근데 상속재산으로 간주해서 뭐는 띨게. 예. 세금은 부과할게.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쵸? 증여도 마찬가지고. 실질과세 원칙에 의해서 띈다. 근데 유족연금의 청구권. 그 다음에 상속 부동산의 차임. 자, 유족연금 청구권은 우리가 이제 비과세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 부분은 요거는 해당되는 국민연금이요. 국민연금 법에 의한 권리에 의해서 받아가는 거죠. 보험하고 똑같이 보험도 약정에 의해서 받아가는 거잖아요. 상속재산이기 때문에 받아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상속부동산의 차임, 즉 상속재산에서 생기는 과실. 여기서 과실은 뭐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상속재산에 대해서 얻는 그런 이득,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상속재산이 아니죠. 상속이 그거는 피상속이 사망한 이후에 생긴 재산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차임은 해당이 안 되고, 그러니까 답은 1번. 11번 문항. 상속에 관한 내용 중에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예금과 채권과 같은 가분 채권의 경우에도 초과 특별 수익자의 존재, 기여분의 존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 맞죠? 기본적으로 가분채권, 즉 나눌 수 있는 채권과 가분채무, 즉 나눌 수 있는 채무는 기본적으로 뭐다? 상속분으로 자동으로 나가지 이걸 재산 분할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렇긴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땐 배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1번은 맞는 거.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대상이 가분채무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분할의 대상이 된다? 아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가분채권과 가분채무 다 대상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틀린 건 2번. 장례비에 충당하고 남은 부의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서 취득하는 권리이지요. 그 다음에 4번 문항. 보증 한도액이 정해진 계속적 보증 계약의 경우, 자, 정함이 있는, 이거는 정함이 있다. 요거는 상속재산이 됩니다. 정함이 있는. 계속적 보증의 경우는 보증인이 사망하더라도 보증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이 보증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지위, 즉 상속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우리 교재 쪽에서는 상세하게까지 설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정함이 없는 보증 채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 시점까지 끊어서, 왜냐면 정함이 없으면 상속인한테 너무 과중한 부담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시점까지 끊어서 거기서 발생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책임을 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정함이 없는, 정함이 있는. 그래서 정함이 있는 것은 보증인의 채무를, 보증인의 지위가 승계가 된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12번 문항. 다음에 설명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틀린 걸 골라라. 상속 채무는 상속인이 상속사실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엔 저는 그게 있는지 몰랐어요 라고 하게 되면 상속되지 않는다. 상속은 우리가 맨 앞에서 문제 풀 때 이거 풀어봤죠. 포괄 승계고요. 당연 승계예요. 있든 없든 알든 모르든 당연히 승계가 되는 거고 채권 채무 그냥 포괄적으로 승계가 되는 거다. 그러다 보니 상속인의 지위가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피상속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래서 뭘 주는 거예요? 고려기간에 상속을 포기하든 한정 승인하든 단순 승인을 하든 이 권리를 주는 거죠. 그렇죠? 이걸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부분이죠. 그래서 틀린 건 1번. 민법은 상속의 효과로서 포괄 당연 승계주의를 채택하고 있고요. 분여되지 않은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이 된다. 분여. 일단 상속재산은 기본적으로 상속이 되는 게 원칙이고요. 만약에 상속인이 없어. 그러면 국가에 귀속이 되거든요. 그 재산은. 근데 예를 들어서 특별 연고자가 있어요. 그죠? 특별 연고자가 있는 경우엔 법원이 이 연고로 봐서 이 사람은 이 재산에 대한 취득할 권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그 부분만은 특별 연고자한테 주죠. 그리고 그게 남으면 이제 국가에 귀속이 되는 거고. 그래서 대습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피대습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법정 상속분에 따라 공동 상속된다. 맞는 얘기죠. 말은 되게 어려워. 비상속이래. 피대습자의 어쩌고 이렇게 써있는. 말은 되게 어려운데 A와 B와 C와 D가 있는데 이분이 선사망했고 그 다음에 이분이 요번에 사망했으면 선사망했으니 대습상속인은 여기와 여기가 대습이고 그럼 여기 피대습자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이 피대습자에 돌아가시면 피대습자의 상속분을 대습상속인이 자기의 상속분의 비율만큼 대습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B, C, 그래서 뭐, D, E,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1 갖고 가면, 그 다음에 0. 여기도 0.5, 이걸 갖고 0.5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 그죠?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는 여기 한 명. 예. 갑자기. 예. 이렇게 하면 0.6, 0.4.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 그쵸? 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요 문제가 마지막일 것 같은데, 요번 차시에. 다음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맞는 걸 골라.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이해 가족으로는 할아버지 A. 할아버지가 있는 걸로 봐서는 이해 가족으로는 할아버지 A, 할머니 B, 아버지 C, C의 배우자 D, 자녀 E. 이렇게 있다. 아버지가 사망한 후 이분이 사망한 후 평소에 지병을 원인으로 해서 할아버지가 사망했다.
아버지 선사망이죠, 그러면. 그 다음 여기 사망을 했다. 그렇게 되면 상속인간의 상속분은 어떻게 되느냐? 예, 앞에서 한 얘기가 나오는데 살짝씩 다르죠. 지금 대상이 살짝씩 달라요. 그렇죠? 왜냐면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이분이 사망하게 되면 원래 상속 지분은 1.5 대 1로 갖고 가는 게 원래 정상인데 이분이 사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요 지분은 0.6 대 0.4로 갖고 가게 되죠. 그러니까 아까하고 다른 건 여기가 1.5를 갖고 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1을 이렇게 나눠 갖는다. 그쵸? 그렇게 따지면 B가 다 상속받는 자녀가 없으니까 그냥 부모님이 다 갖고 갈 수 있지 않느냐? 아니다는 얘기예요. 예. 자녀가 돌아가셨어도 배습상속권은 있다. 그 다음 B와 E가 반반씩 갖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P가 섞이긴 이렇게 섞였지. 여기는 P는 안 섞였어,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그 다음 B와 D가 상속한다 아니고, 전체 중에서 5분의 3을 상속하고, 그 다음 5분의, 그 다음 대습 상속인 D가 상속재산에 이렇게 0.6, 그 다음에 여기는 0.4 이렇게 상속한다. 그렇죠? 요 부분이 맞는 거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요번 차시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 차시에는 14번 문제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